예, 안녕하세요. 최공주입니다. 예, 오늘 방송은 또 국내 그죠, 최초 공개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당분간 있게 될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지금 채팅창에서 여러분들 만나지 못하지만 오히려 최초 공개로 하니까 녹화를 떠놓고 제가 채팅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은 드릴 말씀이 좀 종류가 많네요. 예, 하나하나 좀 하지만 뭐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뭐 마음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시청자분들이 좀 늦게 들어오시니까 저희는 어떤 분께서 이제 4시 10분 어떤 시청자님께서 4시 10분이 지금 10만을 향해 가는데 작스투브는 뭐 하고 있냐 정신 차려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 20만의 시청자를 뭐 거느려야 뭐 그걸로 힘을 발휘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자유주의자고 그런 집단이나 전체주의 성향으로 해서 힘을 과시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그건 좌파들이 하는 말은 있기 때문에 물론 시청자가 많으면 좋겠죠. 저희 유진 PD도 으쌰으쌰하고 뭐 슈퍼챗이나 뭐 후원금 같은 거 많이 들어오면 유진 PD 혼자서 고생하는데 PD 한 명 더 써가지고 다시 좀 더 일을 나누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더 많이 할 수는 있겠으나 저희는 유튜브 방송이 메인이 아닙니다. 저희는 오프라인 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응원을 해주는 각종 문화 행사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선적인 사람들이고 유튜브 방송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다양한 문화 전쟁의 의미, 그 다음에 지금 유튜브 상에서 제발 좀 벗어나셔라. 유튜브라는 우물 안에서 그걸 알리기 위한 거고 또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그동안 하면서 하지 않았던 얘기들, 보수의 내부의 각성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어쨌든 시청자분들이 처음에는 당연히 저희들의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도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면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알아주고 뭐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 3만 8천, 4만 명에서 시작했던 저희 작스투브가 가세연 한번 공격하고 토순이 한번 옹호하면서 변희재 한번 까고 그다음에 선거 부정 시위 이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또 까고 해서 쭉쭉쭉쭉쭉 떨어져 가지고 16,000명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죠. 예, 떨어져 있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서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하고 있고요. 딱 1주년 기념을 해서 최하로 찍었고 예, 그래서 예, 근데 지금은 다시 아주 미세하나마 하루에 뭐 대여섯 명씩이든 10명씩이든 뭐 10분씩이든 해서 조금씩 다시 이제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슈몰이에 끌려다녀서 사람들이 우르르 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우르르 빠지고 막 이러고 뭐 구독자 수가 10만이 봐야 보는 것은 뭐 만도 안 되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적지만 꾸준히 우리에게는 장기간의 어떤 목적을 두고 나중에 봐도 이야기가 될 만한, 나중에 봐도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유진 PD나 저희 후배들의 이제 어떤 이쪽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쪽의 내부의 어떤 현상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시킬 겸 아니면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적인 부분, 유튜브 방송의 기술적인 부분들도 가르치고 키워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좀 더 퀄리티 있는 뭔가를 만들고자 할 때 저희 작당들의 작스튜브에서 출신의 PD들이 가서 퀄리티를 높이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을 키워내는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뭐 다른 유튜버 채널처럼 이걸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라면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예, 어떻게 해야 돼? 즐거운 얘기 해주고 또 제가 웃으면서 기쁜 얘기 해주고 희망이 있다 이러면서 희망 얘기 해주고 밑도 끝도 없는 희망 얘기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보수 진영에서 듣고 싶어하는 소리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나발이든
그런 얘기만 하면은 뭐 이렇게 조회수도 늘어나고 구독자 수도 늘어나고 슈퍼챗도 잘 들어온다는 걸 압니다. 아는데 안 하는 이유는 다 그렇게 다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굳이 제가 할 필요는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느끼다시피 여기저기 다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데 뭐 하나 이슈 터지면 여기서도 그 얘기 저기서도 그 얘기 하는데 굳이 우리까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 보수 진영에서 보수 우파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거나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4시 10분 같은 경우는 개그맨 김영민 씨가 하는 거고 재미있게 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의 속을 좀 시원하게 좀 딱 개그로서 풀어주시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가 급격히 올라가는 다행인 거고 분명히 저는 4시 10분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 채널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컨텐츠, 문화인들이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생겨난다라면 정말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막 4시 분이 엄청 커지고 저희는 제 임무가 다 했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 이제 또 작스톱이 어느 정도 안정권이 되고 이러면은 이제 후배들이 원하면 후배들한테 이 공간을 물려주고 저는 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생각이고 그 본연의 임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컨텐츠를 오프라인 상에서 만들어서 보수 우파 진영에 좀 희망과 위로를 드리는 것이고 유튜버의 삶은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살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 공간은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청자들께서 정말로 조금씩 늘어나는 시청자분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좀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에 이제부터 기운 내서 저희 작스튜브에 그걸 좀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뭐 터지고 막 해가지고 지금 사업 진행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의 주 수익원은 그런 문화 행사를 통해서 이제 기부금이나 이런 걸 받고 어떤 데 이제 조인을 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어느 정도의 이윤을 좀 남겨서 이 작스튜브를 운영하는 건데 지금 그게 힘들어서 지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두 PD 중에 한 명이 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끝까지 버텨가면서 우리의 작스튜브 본연의 목적은 그대로 해나갈 테니까 그 양해를 부탁드리고 4시 분이 10만을 넘어서 20만, 50만, 100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의 중요성을 보수 우파 진영에서 알고 문화로 싸우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 싸움이고 이기는 싸움인지를 알게 되면 더없이 즐거울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저희들의 입장은 이제 유튜브는 조만간 지금도 저희가 실시간 라이브가 차단당하는 것처럼 페이스북에서 제 계정이 차단당하는 것처럼 조만간 안종근 대표의 GZS 방송이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보수 우파 유튜브 방송의 전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만간 언젠가는 정리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우리의 새 길을 찾자. 그 새 길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 이정표가 제 작스튜버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당연히 모든 보수 우파 진영이 그 이정표를 따라서 오지는 않겠죠. 아주 소수의 분들만이 그 이정표에 같이 갈아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 소수지만 가능한 한 분이라도 더 이 유튜브를 벗어나서 우리의 공간, 우리의 대륙을 만드는데 길라잡이가 될 수만 있다면 작스튜브는 그 역할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아지고 이 작스튜브가 좀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인정을 받게 된다라면 그때쯤 되면은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맡기고 젊은 후배들한테 다 맡기고 그 후배들에게 죄송합니다. 지금 냉장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잠시 이해를 바랍니다. 그 후배들에게 이 작스튜브를 물려줘서 젊은 감각으로 또 여러분들 다양한 재미있는 더 재미있고 좀 더 사람들을 이 우파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데 그렇게 작스튜브는 계속적으로 유튜브에서 작살나는 그날까지 그렇게 쓸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뭐 수십만 한 번에 펑 터질 일은 없으니까 정말 저희 작스튜브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 분들한테 한 분씩 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소식 두 가지를 먼저 시작할게요. 또 한숨 쉬기 시작하면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또 한도 끝도 없이 한숨을 쉬잖아요. 한숨 방송이니까. 여러분들이 저 웃는 거 좋아하시니까 일단 웃고 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일성의 아이들이 극장에서는 막을 거의 이제 내리는 상황이고 지금 두 기관 걸려 있습니다. 명동 시내 라이브러리랑 그 다음에 또 어디냐 저기 압구정 CGV 압구정 쪽 두 군데 걸려 있고 다른 데서는 다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제 저희들이 뭐 했고 어떤지 이제 입소문이 타서 그런지 어떤지 지금 그 전에 제가 1,100명 정도에서 멈췄다고 했는데 지금 100명 이상의 관객들이 더 들어가면서 극장에서 조금 더 분발을 하고 있고요. 어제부로 아니다. 그렇죠. 이번 주 들어와서죠. 월요일부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극장 가기 힘드셨다고 하시잖아요. 극장에 가지 않고 이제는 그러니까 올레 TV라든가 뭐 유플러스라든가 이런 IPTV에서 이 영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신 개봉작 코너에 들어가시면 11,000원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TV에서 11,000원에 구매를 하시면 한 일주일 정도 딱 계속 보실 수가 있으니까 뭐 이제 주변 분들 같이 오셔서 먼저 보시고 정말 괜찮으면 주변 분들 같이 모셔다가 같이 보시고 해서 뽕을 뽑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주변에 많이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IPTV에서 어느 정도 흥행에 성공을 하면은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다운로드 시장까지 진출했을 때 입소문을 타고 다운로드 시장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일단 극장에서 1,200명, 한 1,300, 1,500명까지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선에서 멈추겠죠. 지금 2주 차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반가운 소식은 코로나 때문에 극장에 못 가시는 분들은 이제 집안에서 편하게 김일성의 아이들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보시길 바라고 이게 평창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이 됐는데 쎄했죠. 거기서도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영화도 안 보고 그냥 해외에서 영화제에서 몇 군데 도니까 이제 자기들이 갖다 쓴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영화를 보고 나서는 그 영화제에서는 분위기 쎄했다고 지금 김동현 감독이 얘기를 하는데 그 영화를 담당했던 그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직원한테 메일이 왔는데 이제 자기가 그 파일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는 이제 모르니까 자기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영화를 봤는데 보는 내내 눈물을 펑펑 흘리고 정말 그 감동을 많이 받았다. 라면서 이제 감사의 메일을 보내왔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 나가는 겁니다. 문화전쟁은. 다수를 바꾸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람의 마음속을 파고드는 게 문화전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김일성 나쁜 놈, 나쁜 초죽일 놈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렇게 김일성의 아이들 같은 영화를 보면서 영화로 다가간다면 좀 더 여러분들 자녀분들과 아니면 젊은 친구들과 얘기가 좀 더 쉽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 이것을 흔히 말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갬성 스타일로 변형져서 얘기를 하시는 그런 계기로서 이 영화를 많이 활용을 하시고 아마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충격을 받을 정도의 아주 충격적인 얘기들, 슬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왜 우파가 인권이라는 거, 인격이라는 것을 지키는 인권이라는 것을 왜 우파가 가지고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아시게 될 거라고 봅니다. 꼭 이 영화를 IPTV에서 이제 공개됐으니까는요. 꼭 댁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이 영화를 꼭 아이들과 함께 꼭 관람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이것만 얘기할 때 되면 기분이 좋아요. 자유형상 아카데미, 저희 작당들에서 하는 자유형상 아카데미가 이제 근 2년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처음에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8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일기를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우리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펜앤마이크 그때 이제 한창 짓고 있을 때 그 옆에 빈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를 빌려서 그냥 거기 있는 펜앤마이크 의자나 이런 것들 막 다 빌려다가 공짜로 그 공간을 쓰면서 일기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한 3기까지는 계속 이제 다른 곳 도움 받아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과연 이게 얼마나 갈까?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영상은 영상 언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영상 언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과 어른들과의 소통의 부재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도 바로 젊은이들은 이 영상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공부하고 배우는데 어른들은 아직까지 텍스트 언어에 지금 거기서 보수 지형은 특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당연히 이제 뭐 보수 진영에서는 텍스트가 이제 어떤 정석으로 이렇게 딱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지금의 어린애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말을 배우기 전부터 뽀로로니 뭐니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하시잖아요. 할머니나 뭐 어머니 같은 분들 아이 키울 때 애가 시끄럽고 뭐하고 하면은 자기 일해야 되고 이러면 막 급하면은 만화 채널 딱 틀어주고 가서 일을, 아이들 막 거기 막 빠져 있으면 놀고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은연중에 그런 영상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고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한테 텍스트 언어적 형태로 다가와 버리면 얘기가 잘 안 돼요. 어른들은 뭘 알아? 진짜 아무것도 얘기가 안 돼. 이런 말로 해서 충돌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충돌이. 그래서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얘기할 때 얘기하자고 하면 싫어하지만 카톡 보내면 카톡은 답장이 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그 자체도 여러분들은 텍스트 언어로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걸 영상 언어로 비주얼, 이미지로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언어는 영어, 일어가처럼 제3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 유튜브 방송이나 다른 보수 우파 유튜브 방송을 보면 답답했던 부분이 그냥 말하는 것만 편집 짜자자자 잘라가지고 하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편집했다고 하는데 저희들 관계에서는 편집이 아니에요. 편집의 개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화면 하나를 만들더라도 화면에서 뭐 이런 인형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어떻게 배치를 하냐 움직이지 않는 화면이라도 내 얘기 말고도 다른 볼거리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하나의 화면으로서 이미지로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제 얘기가 듣기 지겨울 때쯤 되면 제 얼굴 지겨울 때쯤 되면 인형도 한번 봤다가 이거 뭐지 하면서 자세히 보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 휴호 서예집, 휴호 서각집 이제 이런 식의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 한번 자세히 보게 되는 거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자기하게 해서 화면 하나를 구성을 하더라도 그 화면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아서 하나의 이미지로서 던져주는 게 영상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언어를 지금 뭐 저희들은 유튜브 방송이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구현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보수 우파 유튜버들도 그냥 실내에서만 있던 거에서 좀 많이 벗어나서 좀 재미있게 틀딱TV처럼 좀 이렇게 웃기게도 만들고 같은 그 밖에 나가서 움직이는 것도 고프로 카메라로 좀 익사이팅하게 만들어내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의 다양한 이제 영상 언어가 이제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움직이면서 밖에서 좀 활동성이 있으면서도 이것저것 내러티브가 있고 이야기 구조가 있는 것에 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영상 언어인 거고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이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영상 언어 지금 아주 기초 언어인 거죠. 근데 단지 영상 언어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걸 이미 체감하고 있는 건데 젊은이들이 우파 유튜브를 잘 안 보는 이유는 이렇게 화면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만화 화려한 색깔과 CF라는 화면이 막 금방금방 빠르게 진행되는 이런 것을 은연중에 그 어렸을 때 말도 못할 때부터 생각이 없을 때부터도 이미지를 보고 컸던 세대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영상 언어를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상 언어를 배우면 이미지 언어로 알게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용어 전쟁의 필요성도 알게 되고 그래서 카피라이트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것들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들을 함축해서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얼마나 힘든 작업이지만 이 작업 하나가 사람들의 뇌리에 어떻게 박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젊은 놈들이 영화 한 편 보고 뭐 한다 해가지고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거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영상적이고 이미지 언어로서, 영상 언어와 이미지 언어로서 젊은이들은 표현을 하는 건데 어른들이 그걸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왜? 텍스트 언어로 말해야만 알아들으니까 어른들은.
그러니까 애들이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톡에서도 어른들은 우리들 그냥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애들은 그 이모티콘으로 하이, 반가 뭐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영상 언어의 기초죠. 영상 언어의. 그 기반에는 이미지로서 세상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미지로서 표현하는 게 더 빠를 뿐인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유튜브 방송을 하실 분들, 영상에 관심이 있어서 배우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자유영상 아카데미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영상 아카데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파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영상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에서 하거나 나라에서 하는 전국에 있는 미디어 센터, 모든 미디어 센터는 김대중 정권 때 만들어진 건데요. 그 모든 미디어 센터는 다 좌파들이 다 장악을 했습니다. 김혜준이라는 사람이 문화 진지를 완전히 구축을 끝내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이제 전국 미디어 센터고요. 그 메인이 서울에 있는 이제 미디액트라는 공간이었었고 그 미디액트에서 중학생부터 영상으로 가르치는 게 막시즘이었고 러시아 노동운동사 이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사회주의, 일반인들한테도 사회주의를 영상을 통해서 가르쳐냈던 겁니다. 지금까지.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파적 성향의 자유적인 우파적 성향의 영상 교육을 하는 곳은 지금 저희 작당들이 운영하는 자유영상 아카데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실컷 그냥 우파 얘기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뭣도 모르고 정치고 보고 뭣도 모르고 왔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자기는 좌파인데 나 때문에 내가 한다고 해서 그냥 왔다가 우파들이 막 자꾸 와가지고 문재인 죽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면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우파 쪽에서 과연 이 영상 교육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 있어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유튜버를 꿈꾸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이 정도 오겠지. 나이 드신 분들은 영상 언어를 좀 이게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편집도 해야 되는 거고 화면 구성이라든가 조명 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복잡하니까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과연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도 한번 해야 된다 이거는. 분명히 보수 우파 진영이 이제 영상 언어를 누군가는 가르치고 누군가는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1년도 다 넘기고 지금 이제 8기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8기까지 왔다는 것도 너무 기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분이 너무 좋고 더군다나 제가 아니라 이제 제 후배들 이제 이번 8기부터는 저보다는 저희 후배들이 최정원 촬영 감독이나 우리 유진이 PD나 해서 저희 어린 후배들이 이제 이제 강사진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당분간 여러분께 이론적인 건 가르쳐 드리지만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보다는 오히려 저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더 쉽게 가르쳐 줄 거예요. 저는 막 복잡하게 영상은 이래야 되고요. 막 그럴 텐데 그러니까 수업을 받아보시면 제 수업 때 머리가 깨질 거고 차라리 이제 저 후배들이 할 때는 굉장히 재미있어 하십니다. 손으로 만지고 자기 노트북으로 해서 이제 편집도 하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딱 편집을 해나가니까 편집이라는 건 뭐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상으로 전달을 하는 건데 필요 없는 것들 다 걸러내고 2개나 3개의 화면이 있으면 이 3개의 화면을 딱 붙여가지고 필요 없는 것 다 걸러내고 싹 붙였을 때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것을 말이 아니라 화면으로 구성돼서 보여지는 것을 편집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의 영상 언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말을 했을 때 보수 우파에서 말을 했을 때 그전에는 화면 하나에다가 그냥 그 말 맞추기 위해서 편집을 했다라면 그것은 누가 봐도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에는 나중에 뭔가 이상하죠. 근데 저희들은 보자마자 짜증나요. 왜 그러냐면 그냥 그것은 말을 맞추기 위한 영상 편집인 거지 잘라낸 거지 편집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은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쟤네들은 저걸 찍기 위해서 한 2시간 정도 투자했다 할 때 말 더럽게 못하는데 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건 뭐냐?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상대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 방송하고 이러는 이유는 제가 말을 잘하건 못하건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단지 화면 전환만을 통해서 이제 좀 이제 화면에 변화를 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식상하실 때쯤 되면 화면이 전환되는 거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럴 때 이렇게 전환되면서 하는 거고, 또 중요한 얘기 있을 때는 클로즈업, 좀 이렇게 편안한 얘기일 때는 좀 이렇게 멀리 풀샷, 이런 식의 공간 배치를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영상의 힘은 뭐냐면,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내가 한숨을 쉬거나 답답하거나 감정이 울컥했을 때 아무 말도 없이 약간의 공백을 두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영상 언어에 들어갑니다. 왜? 여러분들은 느끼시잖아요. 아, 최공재 감독이 저거 보면 한숨 쉬면서 참 답답해 하는구나. 어떤 부분에 꽉 막히니까 정말 할 말 많은데 정말 미칠 것처럼 참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말을 안 해도 영상, 보여지는 영상으로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까지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만 전달해 따박따박 하면은 그냥 라디오 듣는 게 낫지. 편집해가지고, 그죠? 오디오북 만드는 게 낫고. 왜 쓸데없이 파일 용량만 커지는 영상을 만듭니까? 영상의 개념이 아니죠. 다행히 지금은 영상의 개념이 되는 보수 우파의 컨텐츠, 유튜브 컨텐츠들이 좀 생겨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한 것들, 지금보다는 나은 영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자유영상 아카데미를 만들게 된 거고, 깜짝 놀랐던 것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냥 재미로 한번 배워볼까 하다 왔다가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꾸준히 신청을 하시고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당연하죠. 여러분들도 일본어 배우려면 히라가나부터 다시 배워야 되고, 영어 배우려면 ABC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것처럼 영상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스트 언어를 영상 언어라는 제3의 언어로 번역해서 바꿔내는 작업이 이제 하시는 게, 그러니까 바꾸는 작업이 편집인 거고, 완성된 화면이 영상 언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영상 보는 것에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유튜브 방송에 요구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요구를 하게 돼서 화면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 작수 방송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때깔이 좀 더 고급스럽고, 그 다음에 화면 구성이 뭔지는 모르지만 화면도 뭐 카메라 2대로만 쭉쭉 돌려서 뭐 별거 변화가 없는데도 왠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고급져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배치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조명을 어떻게 써야 다른 데하고 좀 다른 때깔의 화면이 나오는지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프레임인 거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제 얼굴, 제 목소리 말고도 다른 걸로도 이야기의 어떤 흐름을 잡아내시는 그런 재미가 있으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알건 모르건 그건 이미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영상 언어를 알게 되면, 저 화면에서는, 저 방송에서는 저게 부족하고 이 방송에서는 이게 좀 너무 과하고, 아마 그런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했던 말 잘하는 것처럼 보기에서 막 따다다닥 잘라내는 게 얼마나 유치하고, 일반 영상 언어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고급진 영상을 봐왔던 요즘 젊은 세대가 얼마나 유치하게 보는지, 그래서 왜 보수 우파 유튜버들 방송은 젊은 친구들이나 일반 대중들이 안 보는지 그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걸 알아야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런 과정이 이제 여러분들이 편집도 배워보고 촬영도 좀 해보고 조명도 쳐보시고 이론으로 해서 뭐 콘텐츠 짜는 법부터 해서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속성으로 배우십니다. 속성으로 배우시니까 일단 내가 유튜버가 한번 되고 싶다는 분도 오시면 되는 거고, 영상 언어를 좀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오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7기까지 오면서
100분이 뭐야, 한 100분 정도가 지금 교육을 받고 가셨는데 꾸준하게 그 영상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그 저희 아카데미를 통해서 뭐 펜앤마이크의 PD도 배출을 했었고, 장군 해설이나 자유TV나 뭐 이승만 TV 뭐 이런 쪽에 다 저희들 그 출신들이 취업이 돼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기간이 딱 한 달, 8강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하드 트레이닝을 통하고 저희들이 계속 가르쳐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 교육을 통해서 멋진 유튜버가 되시거나 아니면은 전문 영상 PD로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단계에서 저희들과 또 같이 교육을 한번 하시면 되고 해서 얼마든지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어나 영어의 필요성을 알고 배워야 되는 것처럼 배우는 것처럼 제3의 언어는 지금은 영어나 일어보다 더 우선적으로 배우셔야 된다. 왜? 우리의 아이들과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 일반 대중들과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텍스트 언어에서 영상 언어로 넘어가야 되는 분명히 그리고 영상 언어를 텍스트 언어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영상 언어를 배워서 그 안에 텍스트 언어의 중요성을 집어넣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텍스트 언어로서도 올 수 있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자유영상 아카데미를 좀 많이 배우셨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오늘 좀 홍보를 해드렸고요. 이건 기분 좋은 소식 두 가지는 이미 끝냈고 이제 또 슬픈 소식들만 또 남았네요. 예, 일단은 저희 시청자분이신 지금은 이제 차단하고 이제 저희 작스토프를 안 보실 것 같지만 혹시나 보실지도 모른다는 생각하에 쭈이쭈이님이라는 시청자분께 일단은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 본인은 그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제 댓글에 그 정도로 실망을 하시고 분노를 하셨다면 어쨌든 저의 불찰이기도 하니까 솔직히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서 시비거리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굳이 저는 댓글을 굳이 달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 분들한테 괜히 논쟁이 되니까 댓글을 달지 마라 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안 계시고 지금 제가 어쨌든 외부의 일을 하기가 지금 이제 워낙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는 상태라서 일을 벌리기가 어려운 상태라서 지금 주로 실내에서 지금 사무실에서 또 이번 터지고 이러면서 사무실에서 이제 어떻게든 컨트롤하고 이 작스튜브를 어느 정도는 정상화 시켜 놓아야 되기 때문에 있어서 시간이 있을 때는 최대한 저희들이 댓글이 많이 안 달리기 때문에 또 문화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게 궁금증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던지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딘 PD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논쟁이건 싸우건 아니면 나랑 반대되는 생각이면 싸우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꼭 댓글을 다는 것이 예의다, 도리고 라고 생각을 해서 댓글을 달았는데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저도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리 칼럼도 쓰고 책도 냈지만 그 짧은 거 안에 어떤 그 상대가 원하는 질문을 넣어주는 건 되게 쉬운데 상대가 원하는 질문이 뭔가 잘못됐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방향성을 다시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된다고 그게 좀 더 앞서요. 앞서다 보니까 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오해의 소지가 일어나고 해서 많이들 이제 저 때문에 저희 작스튜브를 안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그 댓글 달았던 시청자분들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고 저의 생각과 그것이 좀 그 어떤 댓글상에서 싸울 수 있는 부분과 댓글상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선을 긋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사무실로 오시라고. 왜냐하면 유튜브 방송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막말을 던지고 저도 욕도 하고 막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유튜브 방송이라고 해서 할 말이 있고 아직은 해서는 안 될 말이고 영원히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다는 이유로 내가 뭔가를 뱉어내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뭐 방송을 해라, 아니면 넌 개새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방송에서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오십시오.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말씀은 뭐냐면, 방송에서 내가 가세현을 공격하는, 가세현의 김세희나 김용을 공격하는 것은 문화전쟁에서 날 건드렸고, 나는 죽든 살든 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세현하고 우리 작수가 붙으면 저는 100% 깨지죠. 지금 가세현은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집니다. 거기다 강용석이나 그 머리 좋은 놈이 법적인 문제니 뭐니 딱 해서 짜자작 치고 들어오면은 저는 속수무책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싸웁니다. 비판을 하고 앞으로 계속 비판할 거고 뮤지컬 박정희를 만들 때까지 제대로 만들 때까지 할 건데 그 백모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변희재에 대해서도 나는 끝까지 옹호론자로 지금 남아있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처럼 백모는 반드시 이 바닥에서 물리쳐야 되는 사람이기만 하지만 굳이 그 싸움을 지금 나는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래 봤자 내부 분쟁으로 빠질 뿐이고 서로 간에 쓸데없는 소모전만이 벌어질 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싸웠을 때는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든 지든 한쪽이 끝을 봐야 되는데 굳이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왜? 백모가 죽일 놈이라는 한마디만 변희재가 차라리 변희재를 욕할 시간에 백모를 죽여라. 이만 한마디가 지금 이렇게 그 찌위찌님이 저한테 분노를 사시고 저도 오해의 소지를 남기는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니까 지금 당장 뭐냐면 내가 어떤 직접적으로 싸워야 된다 하면 나는 백모는 문화전쟁하고 상관없는 싸움이 돼버리는 거고 그렇다면 나는 쓸데없는 싸움에 시달리는 거고 이 싸움마저도 내가 이길 확률은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없습니다. 왜? 백모가 펼쳐놓고 뒤에 작전을 짜는 게 많기 때문에 내가 그 바닥으로 들어가는 순간은 저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출장 경기 나가서 나 혼자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도 때가 있어야 됩니다. 때가. 공개할 때. 정말 백모가 나를 건들든가 아니면 어느 순간 백모를 이렇게 계속 놔뒀다가는 정말 보수 진영 바닥은 썩어 문드러지겠구나 했을 때, 도저히 못 참겠다 했을 때, 그때는 내가 지든 죽든 싸우겠죠. 지금의 가세현, 김용호, 김세희랑 싸우는 것처럼. 죽어도 싸울 겁니다. 그런 건. 근데 지금 그럴 필요성이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지금 해봤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여기서 내가 그걸 한다면 쭈이쭈이님의 호기심 충족만을 위해서 해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방송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저는 방송을 했을 때 제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언젠가는 백모에 대해서 공개할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성이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백모 얘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방송 중에도 여러 번 그랬잖아. 말하고 싶은 부분이지만 아직은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고 싶다라면 편하게 방송에서 편하게 집안에 앉아서 콧밥 밥 먹으면서 들을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 여기 작수투부로 오는 성의 좀 보여라.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만큼은 내가 있는 얘기 없는 얘기는 빼야죠.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 모든 사실을 다 얘기를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번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에서 그렇게 저를 갖다 비난하고 비판하신다 하더라도 막상 오시라고 하면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궁금하다 하면서 찾아온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이 이판사판 라이브가 1년 동안 지금 유진필만 우리가 한 110회 정도 했죠? 네, 110회 정도 했는데 110회 하면서 지금 딱 2사람 찾아온 겁니다. 정말 알고 싶다고. 그러니까 백모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지금 방송에서는 난 말하지도 않을 거고 말할 수도 없으니 오시라는 거거든요. 오시면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댓글창에 또 방송에서 그걸 했다가 거기서 벌어지는 일은 어차피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수 우파 내부에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을. 왜? 분쟁밖에 안 생겨요. 가세현 한번 비판했다고 작살나버리는 거고 변희재 한번 이렇게
토순이를 옹호하기 위해서 편의점을 비판했다고 작살나버리는 게 지금 보수 빳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댓글 매출에 그다음에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은 궁금하시겠지만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는 목숨 걸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모든 걸 이 판에서 떨어져 나오고 이 판에서 죽을 판 각오하고 싸우려면 죽어도 의미가 있는 죽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공개하거나 싸우는 그 기점, 내가 죽을 때는요, 제가 정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죽음이에요. 지금까지 보수 진영에서 내가 죽으라고 좌파들하고 싸울 때도 그렇고 우파 내부에서도 죽으라고 뭔가를 할 때도 이 연말은 참 뭐하지만 죽어 잘하면 지네들이 가져가고 못하면 좀 잘하지 그랬어요. 병신 새끼야. 다른 데로 가고. 지금까지 내가 보수 진영에서 본 건 그것입니다. 누군가 죽었을 때 이 사람을 다시 기억하고 뭐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죽으면 죽었네. 다음 사람 누구 또 찾아다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쭈이쭈이님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봤던 경험상 저는 그 보편적인 얘기라고 해서 댓글을 달았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얘기였었고 그런데 그것이 쭈이쭈이님의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좀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이제 사과하는 말씀을 댓글 달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그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보수 진영에서 느꼈던 그런 것들. 그래서 내 죽음은 차라리 내가 선택해서 죽는 자리를 내가 만들고 말지 누군가한테 뭐 기대가지고 그 사람이 나 살려줄 거라 특히 보수 진영에서 나를 보호해 줄 거다 이딴 마인드는 버린 지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 하더라도 저는 제 보호 차원에서 내가 방송을 공개를 하고 싸울 수 있는 부분에서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뮤지컬 박정희를 만든다고 할 전까지만 해도 김용호의 단편 영화에 대해서만 비판을 했었고 가세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좀 분명히 저는 아직까지도 가세현 방송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옳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뮤지컬 박정희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문화전쟁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오히려 우파의 문화판을 더 개판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시장을 교란시키고 사기꾼들의 등장만을 부추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록 그 새끼들의 힘에 의해서 내가 죽더라도 그것은 내 죽음의 의미가 있는 거죠. 나는 끝까지 문화전쟁을 위해서 싸우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 전쟁판과 백모를 죽이고 살리고의 전쟁판, 백모랑 나랑 싸우겠다는 전쟁판은 전혀 다른 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언젠가는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도저히 못 참을 때.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정말 궁금하시고 정말 알고 싶다라면 좀 시간 내서 오십시오. 최소한 그 정도의 시간은 내셔야지 제가 10년 동안 봐온 백모의 모습을 다 설명을 듣지 내가 10년 동안 봤던 백모의 모든 것을 방송으로 얘기하기에는 그럴 필요성도 없고 지금은 그러기에는 이 방송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그래봤자 보수 내부의 분탕질만 일어날 거예요. 100%입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쭈이쭈이님한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 간단하다니까요. 방송에서 뭘 하라, 뭐 댓글로 답을 달라 하지 말고 내가 방송에서 할 수 없으니 오십시오 하면 그냥 오시면 돼요.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근데 그 댓글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댓글은 짧게 가고 뭐 하고 하지만 오해는 생겨요. 그러니까 쭈이쭈이님이 댓글로 해서 뭐 백모의 활약상이니 뭐 그 실형 받은 거 다 했지만 저도 실형은 2번 받았어요. 예. 그런 걸로 빨간 줄로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내면에 대한 저는 그 내면이 그 사건도 저는 다 알고 있고 그 전에 뭐 했던 거 이손본 얘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당연히 겉으로 보면 멋있죠. 당연히 보수파를 위하는 것 같죠. 아니니까. 예.
지금 그럴 필요성도 없는 거고, 작스투브에서는 또 그런 식의 또 지랄거리는 행동들을 하고 싶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이미 어쨌든 가세현 바들이나 변희재 바들은 어쨌든 다 정리가 돼서 지금 작스투브는 비록 소수지만 그나마 문화전쟁에 관련된 분들이 들어오셔서 문화전쟁에 대해 논하고 이런 자리입니다. 거기서 백모 얘기를 따로 방송으로 한다는 것도 웃겨요. 단지 변희재를 옹호하느니 변희재를 죽이는 것보다는 백모를 죽이는 게 낫다 하는 얘기에 그 밑바닥에 제가 그 말을 꺼내게 된 이유를 알고 싶으시면 오시면 됩니다. 예, 사무실 주소라든가 전화번호 저희 작당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약도까지 다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되고 제 전화번호까지도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제 페이스북에는. 그러니까 전화 주시고 저한테 전화 주시고 오셔도 되고 예, 그러시면 돼요. 서로의 눈을 보고 얘기하자고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제발. 그리고 유튜브 방송은 100% 믿지를 마세요. 왜 그거 보고 신뢰를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인터넷 신문 보여지는 그냥 신문들 보여지는 것말로 하지 마세요. 특히 유튜브 방송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공중파가 썩었다 하더라도 유튜브보다는 안 썩었습니다. 예, 특히 보수 우파 유튜버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뮤지컬 박정희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아까 이제 이완 가세현 김세희 대표 얘기 나온 김에 제가 그때 방송에서는 뮤지컬 박정희를 갖다가 MBC 사장 출신 김재철 씨가 대표로 있는 곳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구에 있는 이제 강용옥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박정희 아카데미의 모임에 김재철 사장이 참여를 해서 박정희 영화 뮤지컬을 만들겠다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하셨고 선덕여왕에 관한 뮤지컬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뮤지컬 컴퍼니 A가 그 회사가 여러 종류입니다. 여러 종류고 또 거기 이준상 씨라고 또 다른 멤버가 있어요. 다른 공식적인 대표로는 있는데 어쨌든 이야기가 똑같이 전개되고 뮤지컬 컴퍼니 A에서 홍보를 했고 저 찌라시 보니까 가세현이 페이스북 올려놓은 찌라시 보니까 뮤지컬 컴퍼니 A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문의를.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에서 하는 것보다 보면 김재철 씨는 뭐가 다르지만 어쨌든 선덕여왕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뮤지컬 박정희 만든다고 했으니까 뮤지컬 컴퍼니 이번에 새로 생긴 또 회사가 김재철 이름으로 갔는지 아니면 같이 조인해서 하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그래서 김재철 사장이 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재철 사장이 아니라 뮤지컬 컴퍼니 A는 다른 사장이 있고 그 이준석인가 이런 사람인 거고요. 근데 슬픈 게 뭐냐면 뮤지컬 A라는 것이 선덕여왕을 만들었을 때가 3년 전이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그다지 신뢰할 만한 회사는 아닙니다. 일종의 떴다방 같은 회사거든요. 하나 만들고 딱 접어버리고 하나 만들고 쫙 접어버리고 그런 게 영화판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돈만 샥 먹고 날르는 그런 케이스들이죠. 그래서 과거 것을 좀 뒤져봤습니다. 관련된 것들을. 거기서도 뮤지컬 컴퍼니 A에 대한 흔적을 또 찾을 수가 있어서 예전에 돈만 딱 헤쳐먹고 떴다방처럼 사라지는 그런 공연기획사의 전형적인 보수 우파 진영에서 갖고 노는 사기의 전형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저는 열이 받습니다. 거기서 이제 MBC 김재철 사장까지 딱 가세를 해서 박정희 아카데미까지 찾아가가지고 지원을 해달라면 또 박정희 아카데미 쪽 사람들은 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뮤지컬로 만든데 또 도움을 주고 또 돈 모으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10년째 이상,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헤쳐먹고 있고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화계든 공연계든 박정희 이승만으로 뭐 만든다고 하면 다 사기꾼이라고 이를 갈고 있다고. 그런 상태에 또 이런 형태가 벌어지면은요. 이제 우리가 죽는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맨날 늑대가 나타났다 하는 양치기 소년한테 지금 몇 번, 20년째 속았어요. 이제는 깨어날 때도 된 거예요. 지금까지 속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가세현이 나쁜 놈들이 아닌 거예요. 매번 당하는 보수 우파 새끼들이 멍청하고 바보 새끼들이고 당해도 싼 놈들인 거지. 그래서 깨어나시라는 겁니다. 뮤지컬이든 뭐든 문화 컨텐츠는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가서 대중들한테 분명히 여기지만 이건 뮤지컬 박정희라는 걸로 해서 그딴 식으로 만들어내면 여러분들 몇 사람만, 투자자들 몇 사람만 보고 한 2, 3일 걸리다가 사라질 겁니다. 돈은 누가 헤쳐먹어? 누군가 헤쳐먹어. 뻔하죠 뭐. 지금까지 다 그렇게 헤쳐먹었어요. 그러면서 보수 우파 문학에는 시장 자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다 썩어 문드러진 거고 아무도 유능한 문화예술인들이 우파로는 전향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먹을거리는 좌파들한테만 있고 이쪽은 다 사기꾼이 다 헤쳐먹고 있고. 제가 그랬잖아요.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이 원래 건전해 가려면 시장이 있으면 당연히 투기꾼, 사기꾼들은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시장이 활성화된 이후에 해야 되는 건데 이 빌어먹으려면 시장 경제를 지향한다는 보수 우파정에서는 시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기꾼이 판을 쳐버리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지금. 뮤지컬 하나 만드는데 20 몇 억 정도 만들려면 준비 기간부터 뭐 해가지고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하루 대관료가 한 돈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큰 대극장 같은 경우는 20 몇 억짜리는 대극장에서 하는데 하루에 돈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1,000만 원 이상도 들어가죠. 네. 당연히 수익 구조 형성이 안 난다면 이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들 먼저 땡길 거 땡겨놓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좋은 퀄리티가 나올 수도 없어요. 뚜껑 열어보시라고요. 내가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 제발 만들라는 겁니다. 가세현한테. 잘. 20억의 돈이 정말 20억이 쓰여진 것처럼. 그래서 기본적인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왜 가세현 잘 되라고? 아니요. 가세현한테 뭣도 모르고 그 돈 준 사람 제발 좀 그 돈이 제대로 쓰여지길 여러분들 돈 지켜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지금 보수 진영이 얼마나 답답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를 보려면 어제짠가요? 오늘짠가요? 김대중 칼럼을 보시면 됩니다. 김대중 칼럼에 보면 뭐 이대로 가는 미래통합당에 뭐 다음은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김대중 씨의 칼럼이 보는데 이게 지금 보수 우파 꼰대들의 진짜 이거 마인드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했구나.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구나 이겁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착각이었다. 아니다 이게. 3년 전 촛불로 정권을 잡은 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탈원전 등을 내걸었을 때 호기 있게 출발하지만 머지않아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착각이었다. 좌파를 잘못 봤다. 아니 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NL 운동권의 실체를 아예 몰랐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기존들을 하나씩 바꿔나갈 것이고 여기에 방해되는 것은 가차없이 제거해 나갈 것이다.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몰랐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쓰는 거예요. 조선일보의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올드 꼰대 보수의 전형이죠. 착각이었다고. 좌파 잘못 봤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은 전혀 없어요. 자기들이. 그냥 착각이었대요. 좌파 잘못 봤대요. 끝. 그러면서 그 핑계를 또 미통당이 해산하고 미통당이 망하고 새로운 야당으로 거듭내 또 정치권에만 돌려요. NL 운동권의 실체를 아예 모르는 게 정치권에서 안 알려서 모르는 건가요? 아니죠. 쓰잘데없이 제가 늘상 그랬잖아요. 보수 진영은 주사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잘못된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잘못된 판단을 했으니까 지금 이 꼴이 났을 때 답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갖다가 이미 나는 20년 전부터 좌파들하고 싸우면서 우파 진영에 와서 12년 전부터 여기서 늘상 했던 얘기인데 이제 김대중이라는 칼럼을 해가지고 조선일보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사람들이 주사파 저 나쁜 놈들 그건 뭐 주사파 나쁜 거 몰랐어? 또 이렇게 해먹을 줄 몰랐어? 몰랐다라면,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안 했겠죠. 그러니까 바보라고요. 토지공개념 다 넘어가고 이제는 주택공개념에 부동산 공개념 들어가는데도 욕만 해대고 이게 설마 사회주의로 가겠어? 내가 좌파를 잘못 봤네? 이딴 식으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뭐 대권 잡아봤자, 정치권에서 대권 잡아봤자 뭐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보수 진영이. 저걸 알아야죠, 저걸. 저걸 알려면 그걸 제대로 보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하고, 또 거기를 뭐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찾아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을 알려주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실 타령하니까 진실을 알려줄 텐데, 방송에서 차마 못하니까 오셔라. 왜? 진실을 여기서 말했다가는, 그러니까 백모기부터 해야죠. 여기서 말했다가는 그 모든 광풍과 책임은 다 내가 져야 되는데,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냐고요. 알고 싶으면 당신이 책임져야지. 정말 진실을 알고 싶다면, 그 알고 싶고 나한테 얘기해달라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죠.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책임지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는 오시라고. 나는 책임 못 지니까 내가 진실을 말씀드려 줄 테니, 당신이 세상에 떠들든 말든 당신이 책임지고 알아서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알려면 책임지시라고요. 그러니까 책임도 지지 않을 거니까, 이 김대중 같은, 조선일보 같은 이런 병신 같은 논로들이 딱 하는 거야. 착각이었다. 좌파를 잘못 봤다. 얘네 주사파의 실체를 몰랐다. 아예 몰랐다. 자랑해?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들은 대한민국 기존들 하나씩 바꿔놨고, 여기에 방해되는 건 가차없이 제거해 나갈 것이다. 나갈 것이다. 지금 제거해 나갔어요. 문학에는 100% 정리가 됐고, 99.999%. 지금 저희 우리 작당들이 전부입니다. 작당들 멤버들이. 그것만이에요? 토지 공개념에 이제는 부동산 공개념까지 들어가는데 다 제거해 나간 거죠, 뭘. 지금 미통당이 힘써요? 근데 멍청하게 아직까지도 현실금 파악 못한 애가 제거해 나갈 것이다. 그럼 제거해 나가니까 뭐 어쩌자고. 답이 없어. 왜? 지네 씨발 알고 있다. 말만 주둥아리 만드는 보수 진영의 딱 그 모습 그대로지. 지가 아쉬울 게 없거든. 헌법 개정에까지 이어질 것이다. 결국 입법, 사법, 행정 모두를 장악하고 독재의 뒤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 들어섰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정치 얘기하면 서로 이렇게 답답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김대중 칼럼을 보면서 정말 보수 진영은 빨리 끝나야 되겠다. 지금 올드 보수들은 답이 없다, 이게. 답이 없다. 아직까지도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아직까지도. 지금 이딴 마인드, 김대중이라는 사람도 이딴 마인드에서 조선일보를 아직까지 보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느 정도 수준이겠나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나마 조선일보가, 여러분들은 조중동 싫어하고 뭐하고 중앙일보 때문에 막 싫어한다고 하지만, 그나마 조선일보가 지면에서는 그래도 보수 우파의 그쪽을 할애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그나마 가장 수준이 있는 건 사실이고, 어쨌든 탄핵에 동조를 했으나, 조선일보만 그랬나? 다 탄핵에 가담을 했었죠. 또 그러면 또 내가 조중동 옹호한다고 또 쭈이쭈이님이 그러시던데, 옹호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는 조선 보다가 끊어버렸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안 봐요. 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왜? 이딴 거 볼까 봐. 근데 이걸 갖다가 좋다고 페이스북에 퍼나르고 있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좀 나이가 지긋하시면서 자기가 좀 안다는 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걸 보면서 역시 뭐 하면서 글을 쓰고, 참 대한민국은 뭐 해야 된다고 쓰는데, 젊은 사람들 40대까지도, 심지어 50대 초반의 사람들까지도 이 김대중 칼럼 보면서 한숨을 쉽니다. 바뀌어야 돼요. 이제 안 됩니다. 그딴 마인드니까 뮤지컬 박정희 만든다고 하니까 20에 다니까 와 하고, 뮤지컬 박정희 만든다고 박정희 아카데미 참여하니까 막 그 자랑스럽게 올리고 뭐 맞지. 안 돼요. 그런 수준과 그런 마인드로는 지금 제목 보자. 뭐 내년 대선 필요 없고 다음 총선 불고 하자. 비영신 같은 소리 다 빠졌네.
모든 게 다 정치로 점철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정치로만 점철되면 여러분들의 저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사람에 기대게 돼요.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한테 기대세요? 자유라는 가치에 대해서 기대시라니까요. 그럼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왜 우파에 쓸만한 정치인들, 리더가 없냐면 사람만 찾다 보니까 이놈이 뭐든 딱 치고 나오면서 데려다 써먹기만 하고 이놈 죽든가 말든가 키우든가 왜 다른 놈 찾으면 되니까. 기치는 자유의 가치, 이념의 가치는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사람을 넣으면 이 사람이 이 이념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념을 끌고 가면 그 사람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놈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구시대적 마인드라서 사람만을 찾아요. 사람만을. 우리를 끌고 가줄, 응? 우리를 끌고 가준 뭐 이승만, 박정희 같은 보는 눈 높아져 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같은 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좀 끌고 가세요. 당신들이 무슨 씨박 조선시대 상놈들이야? 왕께서 나타나셔 뭐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의 보수파 하는 짓거리들은 예수가 나와도 보수 진영에 오는 순간 돌파하면 맞아 뒤진다니까요. 다 잘났잖아요. 존나게 못난 놈들이. 존나게 아는 게 없는 놈들이 다 지들 잘났다잖아요. 김대중 칼럼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씁쓸했어요. 지금 좌파들이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문학에 이제 완전히 다 끝났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요즘에 이모경이 가지고 최숙현이 죽은 거 사망 이거 가지고 지금 시끄럽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모경 하나, 민주당이니까 조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문화계를 넘어서 스포츠계까지 장악당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원래 스포츠계는요, 기본적으로 우파 성향일 수밖에 없어요. 왜? 어릴 때부터 경쟁을 통해서 선수가 되고 국가대표가 돼서 뛰고 국가대표가 돼야 또 해외로 나가서 국위선양하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우파 성향이에요. 늘 경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늘 이겨야 되는 싸움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스포츠계만 해도 좌파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장악을 하고 지금 장악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그 최숙현 사건이 터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모경이 저렇게 왜 저런 미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처럼 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벌어진 일들이에요. 시그널입니다. 스포츠계에 보내는. 지금 제가 강원도가 걱정된다고 했죠. 부산은 이미 끝났고 대구도 무너질 거고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끝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강원도는 아주 쉽게 정리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최문순이라는 놈이 강원도지사가 돼 있고 지금 민주당이 다수가 이겼죠. 그리고 지금 거기서 문학의 좌파들의 성지가 되어버린 문학의 좌파들의 성지가 되어버린 평창 평화통일국제영화제 문성근이 이사장으로 있고 영화계 좌파 새끼들 다 뭉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화 타령하면서 뭐하고 하면서 여러분들 영화제면 영화제 하나만 있는 거죠. 영화제는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영화제만 그때 하는 거고 중간중간에 영상교육 프로그램, 영화 제작 교육 프로그램, 아이들과 함께하는 통일, 뭐 평화통일, 염원, UCC, 뭐 영화제, UCC,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전 뭐 이런 걸로 얼마든지 프로그램만 계속 돌리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갖다가 세뇌를 시키는 작업을 해요.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이모경에 빠져 있겠지만 그러니까 쟤네들이 동성서치를 참 잘해요. 동쪽에서 시끄럽게 한 다음에 서쪽에서 다 합니다. 보수들은 소리 나는 쪽만 가요. 정말 미치겠어요. 다른 걸 못 봐. 토지공 개념 다 그렇게 넘어갔죠. 부동산계 다 넘어갔죠.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모경 딱 하니까 이모경만 죽이려면 몇 년 하고 있지만 그러고 싸우고 있을 때 좌파들이 그러고 있을 때는 좌파들의 다음 뒷면을 보셔야 돼요. 뒷면을 보시면 얘네들은 이 싸우게 한 다음에 다른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제가 아주 사소하지만 심각한 얘기, 나만 심각할 수는 있겠으나 바로 이런 겁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얼마 전 뉴스 기사에 유승민, 그러니까 여러분 탁구 선수 유승민 씨라고 있어요. 유승민 씨가 탁구 협회장을 하면서 이제 강원도 명예도지사가 이번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왠지 느낌이 쎄했어요. 그러니까 촉이라는 게 있고 어떤 징후라는 걸 저러고 저는 징후를 보고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증거대로 하면 애매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더 뭐, 여러분들 흔히 좋아하시는 팩트 제공해 팩트 제공 저는 징후를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징후를 맞추다 보면 퍼즐들이 맞춰가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음모론이긴 하지만 무조건 던지는 음모론이 아니라 내가 직접 찾아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왠지 느낌이 쎄했습니다. 왜? 제가 강원도를 걱정한다는 말하고 나는 문화계에서 문성근이나 정지영 감독이나 방은영 대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평창영화제에 가서 거기서 거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최문순이네 MBC 사장을 했다면서 저를 갖다가 제일 처음에 사기꾼 나쁜 놈으로 공금 횡령한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나를 모가지를 날릴 놈이 최문순이었는데 그 새끼가 강원도지사를 하면서 문학의 인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평창영화제 만들어 해버리네 가지고 그쪽을 딱 장악하고 있네 아 골아프네 저거 평창 쳐들어 놔두면 큰일 나는데 하고 있는데 유승민이 딱 들어오네. 쟤는 탁구 선수였는데 왜 그러지? 뒷조사를 딱 해봤어요. 뭔가 그 냄새가 나서. 그러면서 이제는 스포츠계도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근데 왜 유승민이지? 하면서 이제 자료를 뒤져보니까 참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요. 일단 유승민 씨는 중국어를 잘합니다. 중국통도 있습니다. 중국통이 있고 북한 쪽과도 예전에 탁구 IOC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얼마든지 올림픽을 핑계로 중국과 북한 쪽과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IOC 위원이에요, 지금. 더 재밌는 게 이 유승민을 밀어주는 사람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확답을 할 수는 없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연결고리는 분명히 있고 만난 적이 있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는 모르죠. 한데 재밌는 게 이 인간을 만나고 나서 강원도 쪽으로 난데없이 그 다음에 탁구협회장 뭐 이런 게 되면서 강원도에서 강원도지사 왜 유승민이 강원도지사 이런 게 이제 왜 그랬었는데 그림들이 참 재밌습니다. 경기도 지역에 있는 황대호 의원이라는 민주당 의원이라는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종범 스티커 해가지고 막 박근혜니 뭐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예전에 시끄럽게 한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좀 확실한 좌파 성향의 가진 의원이고 이 황대호 의원이 재밌는 게 뭐냐면 스포츠계, 체육계 인사와 끈끈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한항공이 조양호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이었습니다. 그 기업의 회장들이 어떤 스포츠 쪽, 비인기 스포츠들의 어떤 협회장을 맡아서 그걸 좀 키워내잖아요. 그것도 다 박정희 대통령이 좀 제안해서 만들어가지고 했던 건데, 삼성도 그래서 최순실 그 밑에 딸내미 승마라든가 이런 거 지원을 해주고 그랬었던 거죠. 그랬었는데 참 재미있는 게 대한항공 사건이 터지고 조영호가 물러나면서 대한탁구협회장을 유승민이 딱 채가면서 이제 강원도지사까지 갔는데 강원도지사 명예도지사긴 하지만 왜 폼을 그딴 식으로 해주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판에서 파이를 키워주는 거죠. 유승민은 좌파들의 특징. 써먹을 놈들은 확실히 파이를 만들어주고 키워주는 건데 그 루트를 뚝 차고 있는데 왜 유승민일까를 고민을 해보고 찾아보니까 유승민은 중국어를 아주 잘하는 중국통, 그 다음에 북한 쪽과의 탁구의 인연도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올림픽 IOC 위원으로서 북한과 중국 사람들을 올림픽이라는 핑계를 대고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게 걱정인 거예요. 이제 문화계는 완전히 정리됐으니까 그 다음에 스포츠계로 해가지고 이제 그냥 예체능 계열은 완벽하게 다 사회주의자로 공산주의자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로 싹 바꿔가고 있다. 스포츠계마저도 그렇게 바꿔가고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에 최숙현 사건이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사실을 한참 한 달 전쯤에 알았어요. 근데
이거 뭐 지금 단지 문학의 말도 하기 힘든데 스포츠계까지 건들고 이걸 또 조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스포츠계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모공 사건이 딱 터지면서 매칭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징후들의 연속들인 겁니다. 징후들의 연속들. 여러분들은 관심 없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사소한 문제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들. 왜? 예체능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아주 기본적인 선진국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런 거에서의 기본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돈만 많다고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죠. 역사와 문화, 모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국민들 대부분한테 자연스럽게 녹아있고 여기에 대해서 인격과 품격, 이것이 어느 정도 모든 국민들한테 쌓여 있을 때 그때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는 건데 그 모든 것들, 문학에는 완전히 장악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놓진 않고 있고 더군다나 이번에 코로나 빵 터지면서 중국과 우리를 갖다가 거의 동급으로 우리의 국격이 완전히 무시했죠. 국격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돈만 많다고 국격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역사와 교육,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문화에는 예체능이 다 들어가죠.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건데 지금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일반 대중들과 일반 국민들의 삶 속에서 가장 쉽게 녹아있는 문화예술과 스포츠를 갖다가 완전히 장악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수 우파네 뭐네 다음 정권이네 뭐네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층민으로 전락을 하는 거고 우리는 과거로 회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전으로. 그래서 문화예술계와 스포츠계를 지키는 것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꿈꾸었던 선진 시민,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었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하는 걸로 바빴지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산업화를 이룬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걸로 문화산업을 택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어서 끝까지 왔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다 뺏긴 상태가 돼버리는 거고 지금도 계속 뺏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당연히 우리가 품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들을 계속 뺏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언제까지 뺏길 건데. 김대중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좌파가 그럴 줄 몰랐다. 주사파 실체를 아예 몰라서 이 병신 같은 소리나 아직도 이런 타령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면 그냥 보수는 빨리 망해버리는 게 낫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이 싸울 수 있게 걸리적거리지 말라고. 그런 슬픈 얘기들이 있고 아마도 예측을 해보건데 이런 최숙현 이모경 사건과는 문화계가 완벽하게 정리하는 식의 시발점으로 해서 미투가 딱 터졌던 것처럼 미투가 터지면서 문화계 권력 구조가 재편됐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스포츠계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포츠 권력이 재편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군데 더 터지겠죠. 문화계 미투 운동 같이 꽤 파급력이 큰 게 스포츠계에서 터질 텐데 그때가 되면은 이미 늦었고 그때가 되면 아마 저도 이제 아유 안 되네 하면서 이 바닥을 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 기분이 가장 더러운 것은 슬픈 예감이 이상하게 늘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슬픈 예감은. 열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막 계속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는 게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이나 제 주변 분들이 우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안치환이 아이러니라는 노래를 어제 신곡을 발표했죠.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막 안치환 다시 봐야 되겠네, 뭐 하네, 뭐 하면서 막 지금 안치환 그 아이러니 하면서 문재인 깠다고 해서 막 하는데 그래서 좋아하시는데 저는 슬픕니다. 그것은 마치 진중권이 문재인 깐다고 해서 좋아했던 모습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안치환하고 진중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진보 내부를 좌파를 까긴 하지만 자기들이 진보의 포지션에서 절대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중권도 그랬고 안치환도
그 인터뷰에서 그랬죠. 내가 이런 걸 비판하는 것 상관없이 보수 언론에서 이 자기를 가지고 이용한다는 것에 헛웃음만 나온다는 말을 했습니다.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문화를 좀 이해하시면 아는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미스 프레지던트 영화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때 얘네들이 이제 당신들을 비웃는 거다. 이게 약 올리는 거고 비웃는 거다. 얘네들 수준이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 더 교묘하게 너희들이 비웃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보수 우파 진영을.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는 그냥 헛웃음 나온다. 그냥 그런 식으로 개무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다고 안치환 뭐 연락에 뭐 하는 거지만 걔네들 그냥 비웃는 데니까요. 병신들 이러면서. 얼마든지 다른 얘기. 그러면 그렇게 쓰면 니네들이 하지 병신들아. 내가 하는 건 니들하고 상관없어. 나는 당연히 할 얘기를 하는 거야. 끝. 그럼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문재인을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누가 봐도 보수 진영은 아직까지 수국hul동 쓰레기 개새끼들이라면 아직까지 진보 진영은 살아있다.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안에서 내부 비판이 일어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비판과 옹호의 차이가 쭉 생성이 되면서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좌파판 안에서 보수와 진보가 이제 다시 분류가 되는 작업이라니까요. 거기에 보수 진영 낄 데가 없어요. 낄 데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아이러니 뭐하고 문재인 깐다 좋아해봤자 걔네들이 여러분 좋아해주는 거 신경도 안 쓴다. 헛웃음만 친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용해야죠, 당연히 우리는. 그런데 걔네들이 헛웃음 안 치게 이용을 해야죠. 어떤 사람은 딱 그래요. 야, 이제부터 우리 보수 우파 지역에 뭐 집회할 때 안치환 섭외순위 1순위겠네? 병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안치환은 안 와요. 그게 왜 와? 좀 착각 좀 하지 말자고요. 문재인 까면 다 우리 편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념의 가치가 상실되니까 그 모양이 되는 거라니까요. 도대체 씨발 적과 악은 똥과 오줌을 못 가려요. 똥과 된장을. 그러는 순간 진짜 죽으라고 싸우고 진짜 죽으라고 문화 콘텐츠 생산해내고 이랬던 사람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해? 안치환 한국도면 좌파가 뭐고 씨발 내가 좋으면 그냥 와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저도 이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 안에 그 논리를 담아버려야죠. 그래야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자유주의라고 했고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정태충 박은옥의 표현과 창작의 자유 만세라는 걸 통해서 92년 장마 종로에서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가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될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게 지금 이 안치환이라니까요. 보수 중에서 그동안 욕 계속 헤쳐먹고 났다가 이거 하나 뜨니까 와 이제 섭외순위 1순위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또 거기서 40주년 광주 40주년 기념 노래도 있어요. 또 그거 듣고 또 뭐라고 할 거예요? 이 개새끼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늘상 지금까지 보수 진영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보수주의자들을 안 믿어요. 저도 안 믿는 거고. 왜? 지금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언제 지지도 꼴리는데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떠날 거니까. 지금도 떠나고 있고. 지들 입맛에 안 맞으면. 지들이 뭐 보수의 뭐 그거야? 지들이 그렇게 대단해? 그럼 대통령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대단하시면. 자기가 세상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면. 아니잖아요. 그럼 배우셔야죠. 모르시면. 자, 정태충 박은옥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자유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와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태춘도 가져올 수 있고 안치환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왜? 우린 보수도 진보도 아니야.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딱 한마디만 던지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태춘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 인정해버리면 되는 거고, 안치환과 자유예요. 그룹 이름도 안치환과 자유예요. 그리고 안치환이 자유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것을 갖다 안치환은 진보든 보수든 가리지 않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것에 틀렸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가 지지했던 사람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주의자다 포함시켜버리면 돼요. 그럼 우린 떳떳하게 안치환의 음악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안치환 헛웃음 못 쳐요. 하는 순간 자유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자, 안치환의 그 노래 가사를 보세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만 찍는다고 어떻게 찍었다고 생각하시는데 보수도 똑같잖아요. 보수도 욕하는 거예요. 아이러니 왜 이러니 다들 게 뭐니 하잖아요. 다들 게가 뭐예요? 저놈들하고는 그러니까 지금의 보수 쪽 놈들하고는 다를 줄 알았는데 니들이 저놈들하고 다들 게 뭐니예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도 비판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기존에 했던 보수 놈들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세요? 노래 가사는요. 그 음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음간을. 그게 절대 보수주의자들을 옹호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들 문재인 깐다는 거에 대해서만 요구는 하는데 문재인과 보수 진영을 동시에 까는 거라니까요. 다 똑같은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보수도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회주의자예요. 왜? 씨발 그동안에 문화 쪽에 뭐가 안천 존나게 씹어대다가 문재인 씹어준다고 해서 그거 하나 열광하고 지들 씹어내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헛웃음 치는 거예요. 뭐. 보수 원래는 자기 노래 갖고 그거 하고 있다고. 헛웃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도 똑같은 새끼들이야. 지금 그 가사에 있다고 다시 보시라고요. 그런데요. 자유주의자들은 그 기회주의자가 안 되거든요. 쳐보세요. 저거 나도 기회주의였고 보수주의였으면 얼마든지 돈 벌고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듣고 싶은 얘기 해주고 얼마든지 헤쳐먹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안 하잖아요. 왜? 나는 내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놈이니까. 욕 처먹어도 나한테 욕하고 나를 갖다 실망했다 뭐 했다 떠나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계속 할 말을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근데 할 말 했을 때 좀 심하게 나와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태충 박원홍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선택을 하시라고 했던 얘기를 잘 이해하시고 지금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정태충 박원홍 저 개새끼들은 안 된다 하면 보수 진영에 남아 계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자유라는 기치를 가졌을 때 정태충 박원홍이 단지 군사정권에서 국가가 자기의 가사라든가 음을 갖다가 검열을 하고 삭제시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응해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라면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지금 외쳐야 되는 시기라면 정태춘 박원홍을 그 표현의 자유를 지금 지켜내고 실현시켰던 정태춘 박원홍을 그런 의미로 다시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2년 장마 종로에서를 지금 다시 불러버리면 그게 우리 노래가 되는 거고 태극기 집회 노래가 되는 거예요. 모두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들 나오는 거죠. 기자들을 기다리지 마라. 비에 젖은 네 머리 위로 사람들이 그저 흘러간다 하잖아요. 아무도 보수주의에 있게 태극기 집회 사람들, 서초동 집회 사람들 그 니들만 그렇고 일반 시민들이 동조를 해줘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얘기지. 기자들 기사 안 실어주잖아요. 우리 얘기잖아요. 깃발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이제. 안치환과 자유도 똑같습니다. 안치환이 자유란 노래 들어보면은 그게 있어요. 좌파 공격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좌파 공격하는 노래가 맞습니다. 분명히 시는 시지만 시를 이렇게 좌파가 썼고 안치환도 그때 운동권이었지만 얘네들이 좌파들이 밝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한다고 하지만 자유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분명히 좌파를 싣는 거예요. 왜? 거기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유여 해방이여 통일이여 외치면서 속으론 제이 속만 자리네. 자유와 해방, 통일을 외치면서 지들 먹거리만 챙긴다는 말을 이미 자유라는 노래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룹 이름도 안치환과 자유입니다. 그런데 안치환이 왜 저런 날 이해하려면 안치환을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안치환은 자유롭게 뭔가를 하고 싶었고 그 당시에 운동권에 대한 빚이 있었어요. 마음의 빚이 안치환은. 그래서 자기는 쉽게 나가서 같이 데모질 못하고 화염포스에 할 자신이 없고 자기가 가진 게 음악이다 보니 음악이라도 만들어서 노래를 불러가면서 이들한테 뭔가를 해주겠다. 지금의 저 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프라인상에서 문화 컨텐츠를 만들겠다는 게 그걸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수 진영이 힘들어하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안을 되겠다고 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영화도 만들고 난데없이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그 개지랄들 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페스티벌도 하고.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오니까 이 새끼가 똑같이 하네? 그 당시에 군사정권과 다를 게 없잖아. 그러니까 딱 그런 거야. 네 새끼들이 다 그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지금 보수 진영하고 욕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변한 게 없다니까, 안치환은. 그전에도 자유를 위해서 싸웠고 지금도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 이것을 테두리 안에서 비웃음 없이 안치환을 데리고 오고 정태춘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유주의, 자유라는 가치 아래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정태춘과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었던 정태춘, 그 다음에 생각의 자유를 부르짖었던 안치환 두 개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안치환이 그때 불렀던 자유란 노래와 지금 아이러니란 노래의 가사는 똑같습니다. 계속 권력을 까는 거였어요. 그때도 권력을 깐 거고 지금도 권력을 까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깠다라는 이유로 안치환의 아이러니를 쓰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비웃음의 대상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건 쓰면은 대중적 파급력이 있죠. 일반 국민들이 안치환을 보면서. 근데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당연히 문재인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우리 쪽으로 끌고 오는 싸움을 해서 끌고 오려면 지금의 보수인처럼 야, 문재인 깠으니까 우리가 다 우 좋아하자. 그러면은 당연히 그것은 에너지로 소화가 안 됩니다. 테두리를 지어놓고 그 자체를 끌어와 버려야 돼요. 그 자체를 끌고 와야 이 사람들에 의해서 따라오는 세력들도 오게 됩니다. 내가 박근혜 캠프, 대선 캠프 때 왜 신중현하고 김기덕을 끌고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안 처먹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지가 필요하면 지금 당장 하니까 그냥 이 새끼가 좌판지 뭔지 상관없는 거예요. 막 갖다 쓰는 게 보수 진영이었다면 이쪽 문화판에서 그런 것들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문화판, 보수 우파의 수준이 어떤 거예요? 태극기 집회에서 토순이가 레미제라블을 불렀다고 우리 내부에서 지들끼리 싸우는 판 아니에요. 어? 프랑스 혁명가라고 해서. 근데 안치환의 노래를 갖다가 어떻게 하실게요? 안치환의 노래를. 우리가 자멸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얘네들은 비웃는 거고, 비웃으면서 자기들 내에서 딱 하면서 여러분들은 보수 찌끄레, 수국 그냥 사라져야 될 존재가 되는 거고, 얘는 진중권과 얘는 진보로 남고, 뭐 이제 최승호도 입에 갈아탔더라고요. 또 김어준 살짝 공격하면서 다 그렇게 내부에서 여러분들 내부 분열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분열은 맞죠. 근데 분열이 우리 보수 우파 내부처럼 지 잘났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진보 보수 자기네들이 인지의 진영의 확장 작업을 하면서 그 진영에서 자기들이 선점을 잡기 위한 작업들인 거예요. 레벨이 다릅니다, 지금.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당연히 진중권도 그때 미래통합당, 미통당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비웃었던 것처럼 안치환도 비웃는 거예요, 지금. 보수 언론이 날 이용했다고 헛웃음만 나와. 보수 진영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다고 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안치환님 섭외 1순위 돼서 공연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안치환은 변한 게 없습니다. 진중권도 변한 건 없어요. 진중권도 이미 부역자들 원해서 제가 영화를 보여드렸잖아요. 이미 한 10년 전에 통진당을 깠습니다. 통진당 까면서 얘네들은 조선인민군 이중대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변한 게 없어요. 걔네들은 똑같이 자기가 진보다 뭐다라는 어떤 틀 안에서 자기의 확고한 의지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그전에는 군사정부였다면 지금은 문재인 정부로 바뀐 것 뿐이에요. 왜? 자기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진중권은 좀 다르죠. 자기의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면 안치환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쓸지는 제가 알 거고 있고, 저한테도 계속 보내오고, 어떤 분은 아이러니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이렇게 하고, 오늘도 아침에도 새벽 7시부터 어떤 회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문자를,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좌파의 분열의 징조가 보인다. 아니요. 죄송한데 전 생각이 다릅니다. 이걸로 해서 우파가 이제 끝난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아직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건전하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진보 쪽이 아직은 건전하고 아직은 신선하다는 겁니다. 보수는 꼴통 썩어 문드러졌지만 자체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그것이 어떤 그런 문화적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근데 거기서 보수라는 인간들이 아이러니를 했다고 막 가서 같이 다 씹어대는데 지들 씹어대는지도 모르고 좋다고 문재인 씹는다고 와 좋아하고 있어요? 쪽팔려야 되는 거죠. 가사 다시 보십시오. 왜 이러니 왜 이러니 뭐 그러면서 아이러니 왜 이러니 다를 게 없지 않니? 다를 게 없지 않니가 뭐겠어요? 그래서 아이러니는 충분히 지금 써먹을 만하고 써야 되는 음악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보수적인 마인드로 내에서는 절대 쓰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명만 짧아집니다. 왜? 여러분들 같이 씹어대는 건데 저도 모르고 미스 프레지던트 박근혜 다 씹어대고 태극기 집회 어른들까지 씹어대는데도 불구하고 뭣도 모르고 박정희 재단 가서 영화 보면서 눈물 질질 짜고 있잖아요. 왜? 내용은 상관없어. 그냥 박정희 대통령 얼굴 나오고 유경수에서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 얼굴 나오니까 그냥 펑펑 울려. 그러니까 뭐 이 새끼들 씹어대는 뭘 알 수가 있나? 돈 그놈들 다 갖다 쳐발려고. 네? 김일성의 아이들 1200명 보면서 그런 거 있잖아. 막 그런 영화들은 10,000명씩 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멍청한 마인드로 해봤자 걔네들 비웃는다고요. 병신들. 지네들 씹어대도 좋대. 병신들. 이것만 보여주면. 박정희 얼굴만 보여주면. 박근혜 얼굴만 보여주면 눈물 펑펑 흘리면서 돈 갖다 바쳐. 저런 병신들. 좌파도 그래요. 좌파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헛웃음 난다잖아요. 헛웃음. 그럼 쪽팔린 줄 알아야죠. 최소한 안치환을 갖다가 그러면 이걸 이용해 먹으려면 안치환이라는 놈 자체를 끌어와가지고 이놈의 못을 박아버리든가 찍소리 못하게 못 빠져나가게. 근데 그를 가치는 뭐냐? 자유라는 가치 이름 아래 안치환을 데려온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안치환을 할 말 없게 만들려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지금 우리가 외치고 있는 마당에 이 표현의 자유를 좌파들이 니들도 했잖아 싶게 이렇게 말을 끊어내게 하려면 자유주의의 깃발 아래서 정태춘 92년 장마까지 처음으로 표현의 자유를 이루어냈던 정태춘 박은옥을 갖다가 우리 쪽으로 데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 전쟁의 싸움에서 보면. 근데 못 하시겠죠. 왜? 지금까지도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걔네들 막 나오고 안치환 다 나오고 해서 기타 치고 노래 불렀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못 받아들이지만 전쟁 상태에서 새로운 무기, 우리 쪽의 무기로 쓸 수 있는 걸로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이러니를 가져올 때 아이러니에서 문재인만 깐다는 이거 하나만 보지 마시고 보수 수고꼴통까지 다 같이 다를 게 뭐 있냐. 그 전에 새끼들하고 이렇게 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기회주의자들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만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그 전에 수고꼴통 보수 진영 새끼들도 다 기회주의했다는 거예요. 다 기회주의자야. 다 기회주의자. 그러고 나서 자유라는 가치 아래 안치환을 두고 안치환의 노래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오늘 방송은 지금 하다 보니까는 시청자분들하고 얘기도 안 했는데 지금 1시간이 훌쩍 넘은 것 같아요. 일단 방송을 마치고요. 또 이제 이것도 최초 공개니까 또 이제 녹화 방송이고 또 채팅엔 제가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또 질문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유진 끝.